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왕 토니입니다. 모든 스포츠 중계 무료 시청은 구글 검색창에 퓨어 보증을 검색해주세요. 12월 1일 해외 축구 분석 및 승부 예측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10시 30분 시작하는 첼시 대 에스턴 빌라 경기입니다. 홈팀 첼시는 이번 시즌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강력한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중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제랴와 카이 하베르츠는 팀의 주요 공격수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에서도 티아고 실바와 벤 차일웰의 안정적인 역할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나 다소 일관성 없는 경기력이 문제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틸레망스를 중심으로 한 패스 공격을 시도합니다. 유벤투스전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램지의 부상으로 로저스가 좌측으로 이동하며 유자형 빌드업이 빈번해졌습니다. 윙어 베일리와 로저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어 공격 다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비는 콘사와 토레스의 조합과 캐쉬의 복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공격 전개와 개인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부상 선수들의 결선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공격의 다양성을 부족하게 여기며 수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공격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첼시가 에스턴 빌라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상대 전적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 경기는 충분히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승리와 3.5 기준 언더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동시간대 경기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에버턴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4-3 포메이션을 채택하며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지구 전개를 선호합니다. 최근 유로파 리그 글림트전에서 역습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호일룬과 가르나초의 역동적인 플레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운트와 디알로의 활약이 부족하여 공격이 다소 단조해 보입니다. 수비 라인은 마르티네즈, 더 리우트, 마즈라위의 조합이 다소 불안정하지만 카세미루가 수비 안정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은디아예와 린스트렘의 속공 능력과 칼버트, 르윈의 제공권을 중요시합니다. 최근 브렌트포드전에서 퇴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공격으로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 라인은 브레이스웨이트와 타코스키가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게예와 두쿠레의 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흡한 공격을 상대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의 불안함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에버턴은 속공과 제공권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격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맨유가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2.5 기준 언더를 예측합니다. 세 번째 경기 토트넘 후스퍼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윙포워드인 손흥민 LW과 존슨 RW를 중심으로 공격을 주도합니다. 중원에서 벤탄쿠르 CM가 결장한 상황에서는 메디슨 CM과 클로셉스키 CM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로마전에선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인 토트넘이었고 수비라인의 부재로 데이비스 DC와 드라구신 DC의 조합은 불안정하며 역습 상황에 취약합니다. 원정팀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채택하고 있으며 넬슨 LW, 스미스 로우 AMC, 이워비 RW의 스위칭 플레이와 히메네즈 FW의 활약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최근 울버햄튼전에서는 역습에 취약하여 많은 실점을 기록했지만 페레이라 CM의 전진 패스는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수비라인에서 루치키 DM의 미흡함과 수비수들의 불안정한 모습이 문제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메디슨의 창의성을 통해 공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비라인의 결석으로 불안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풀럼은 스위칭 플레이와 속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취약성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토트넘이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의 한 점차 승리와 3.5 기준 오버를 예측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마인츠 대 호펜하임입니다. 마인츠 05는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으로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림 오니시와와 이오안 알렉산드루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며 이들이 공격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전반적으로 수비에서의 실수가 잦고 득점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인츠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강팀과의 경기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중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크라마리치와 마누엘 굿이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들로 특히 크라마리치는 정교한 패스와 득점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펜하임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실점을 자주 허용합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고 맞대결 마인츠 원정에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호펜하임이 승점을 얻기엔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공격력이 올라온 마인츠의 승리와 2.5 기준 오버를 예측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리메라 리가 바야레알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측면 중심의 공격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공격수들의 부재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수비 가담이 돋보이며 상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치안코우와 힐을 활용한 공격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의 창의성이 부족한 면을 드러내며 중요한 선수인 에레라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풀백 위치에서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공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비력과 균형 잡힌 조직력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로나는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비에서의 취약점이 경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비아레알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와 2.5 기준 언더를 예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분석왕 톤이었습니다. 최종 조합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든 스포츠 중계 무료 시청, VIP 무료 픽방 입장은 구글 검색창에 퓨어보증을 검색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